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미국 암 관련 매거진 헬스라인 정보지에 실린 암 위험을 낮추고 항암에 좋은 13가지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13가지 음식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번 시간에는 6가지 항암식품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 설명드릴게요. 이 기사를 기고한 전문가들은 우리가 식사할 때 특정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만으로 암의 진행 위험을 낮추고 항암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음식을 드실 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참고로 이 기사에서는 연구 논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로콜리입니다. 한 시험관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암 물질인 설포락파는 유방암 세포의 크기와 수를 최대 75%까지 감소시켰는데요. 단순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동물 실험에서 전립선암 세포를 죽이고 종양의 부피를 50% 이상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계열의 암과 대장암 같은 소화기계 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매일같이 드실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몇 끼 식사를 할 때 함께 브로콜리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해요. 요즘은 이마트 같은 곳에서 냉동으로 브로콜리 판매하는 거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제품 구입하셔서 좀 보관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해동시켜 드시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네, 당근은 최근 5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위암 위험을 최대 26%,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18%가량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젊은 층에서 정말 먹기 싫은 채소의 순위를 말해보라고 했더니 1위가 오이였고요. 2위가 당근이었다고 해요. 그 씹었을 때 아삭한 식감과 그 애매한 단맛이 별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김밥에 오이 당근 넣지 말라고 이렇게 어필하는 손님들도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고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런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때 비로소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300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일주일에 한 개의 당근을 섭취한 흡연자들과 비교해서 그렇지 않은 흡연자들의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생으로 드시지 않으셔도 당근과 양배추를 볶아서 드시거나 전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방법 선택해서 건강한 당근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콩입니다. 콩은 몸에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콩을 먹으면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여성 호르몬 성분이 유방암 세포를 자극해서 암을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갱년기 치료제와 같은 이소플라본을 정제된 상태로 드시거나 비정상적으로 많이 드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콩은 항암 성분과 섬유질 함량이 높아서 대장암과 종양 세포를 사멸시키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 한 연구에서는 대장암을 치료한 2,000명의 사람들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이 콩을 더 많이 먹은 사람들의 경우 종양 재발 위험이 감소했고요. 또 동물 연구에서도 검은콩이나 남색콩을 쥐에게 먹인 후에 강제로 대장암을 유도했을 때 암세포의 발달을 최대 75%가량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끼 식사에 콩을 먹지는 못하더라도 매주에 몇 번의 콩을 섭취하면 섬유질 섭취를 증가시키고 또 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소개시켜드리는 음식들을 한꺼번에 드시기보다 여러 차례 좀 분산시켜서 골고루 다양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검은 산딸기나 블랙베리, 블루베리 이런 종류에도 항암 성분인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습니다. 한 암 환자 연구에서 대장암에 걸린 환자 25명을 그 베리 추출물로 7일간 치료를 해봤는데 암세포를 7%가량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안토시아닌의 항암 성분은 특정 암에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암의 확산을 차단하고 항암 기능을 한다는 것이
것이 다른 음식에 비해 더 효과적인 부분입니다. 한 동물 연구에서는요, 쥐에게 냉동으로 된 블랙베리를 음식으로 주었더니 식도암의 종양 발생률이 최대 54% 감소하고 종양의 크기가 최대 6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기사에서도 베리류 추출물 용량의 효과는 조금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베리류를 하루에 한 번 식단에 포함하는 것만으로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도 마트 가보시면 냉동으로 된 거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한 1kg에 10,000원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특히 베리류는 냉동으로 해서 섭취했을 때 안토시아닌을 몸에서 더욱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과일 드시듯이 혹은 샐러드와 같이 드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음식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낮추고 체내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양세포의 확산만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존재하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계피로 만든 에센셜 오일을 입안에 생기는 두경부암세포에 접촉을 시켰더니 성장을 억제하고 또 종양의 크기를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의 기타 연구에서도 계피 추출물이 종양세포에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계피를 좀 쉽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이 기사 논문에서는 하루에 계피가루를 약 2g에서 4g가량 음식에 뿌려 먹으면 좋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피 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계피와 생강, 대추를 뜨거운 물에 넣고 우려내서 차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찬 분들에게도 좋은 차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전에 계피가 들어가는 그런 수정과는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수정과는 당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설탕 빼고 곶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죠. 자, 그래도 사실 동일하게 당분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라서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 예방과 치료로 드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은 조금 덜하더라도 건강하게 드시고 온전한 효과를 보시려면 그냥 계피 그 자체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6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네, 지금 치병하시는 분들께서 대중적으로 많이 드시는 게 바로 견과류인데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또 식사 중간중간 견과류를 섭취하는 우리 암환우님들도 많으시죠. 네, 이런 습관은 암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한 2만 명의 식단을 조사를 했고 더 많은 양의 견과류를 평소에 섭취하는 부류가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30년 동안 3만 명의 참가자를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대장암, 췌장암, 그리고 자궁 내막암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브라질 너트 같은 견과류는 셀레늄 함량이 높아서 기본적으로 몸의 셀레늄 상태가 낮은 사람들의 폐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동물 연구에서도 쥐에게 호두를 먹이면 유방암 세포의 성장률이 약 80%가량 감소하고 종양의 수도 60%가량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런 견과류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기름은 공기랑 또 만나면 빠르게 산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 잔뜩 이 통에 담아서 벌크로 판매하는 것보단 그 여러 가지 견과류를 따로 개별 포장한 제품 이런 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견과류가 산패하면 오히려 암세포를 자극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밖에 꺼내놓고 드시는 것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암 위험을 낮추는 항암식품 6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미 알고 잘 실천하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즐겨 드셨지만 최근에는 잘 섭취하지 않았던 음식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좀 해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음식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는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